자, 그럼 지금부터 실전 모의고사 1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해설 강의 때는 여러분, 제가 그냥 문제만 풀어드리지 않고 관련된 개념들도 같이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풀었던 문제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개념들, 그런 문제들 한번 생각해보고 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범위를 다루면서 모의고사의 기출문제에 어떤 것들이 잘 나오는지를 또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내가 혹시 그러한 문제들 중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한번 또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처음 이제 1번부터 문제풀이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니까요. 여러분 1번 검정고시 중졸 수학에서 항상 등장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바로 소인수 분해 문제죠. 여러분 근데 소인수 분해가 뭔가요? 그쵸? 맞아요. 소수인 인수로 분해하는 것. 다시 말해서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소인수 분해인데요, 여러분. 이 소인수라는 것은 그럼 뭐냐? 자, 소수는 뭐였어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였는데 소수이면서 인수인 어떤 수의 약수인 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소인수 분해입니다. 자, 그러면 24를 소인수 분해한다는 말은 각각 소수인 인수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인 인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먼저 지금 여기 짝수니까 2부터 넣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12 또 되죠? 6은 12 또 돼요. 그럼 2, 3은 6이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지수로 거듭 제곱의 꼴로 써줍니다. 그래서 2가 하나, 둘, 셋, 3개 있으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지금 곱으로 나타낸다고 했지요? 그래서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수는 3. 이렇게 해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넘어갑니다. 여러분 2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2번은 굉장히 간단한 연산 문제이죠. 자, 2번을 보니까 플러스 6 플러스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정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우리는 덧셈과 뺄셈이 만나는 경우에는 뺄셈의 형태로 따라간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날 때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와 플러스는 당연히 플러스일 거고요. 마이너스와 플러스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다 마이너스를 따라간다는 거 이제는 이 세 가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적용해서 플러스 6 플러스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해야 하니까요.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플러스 6에다가 뒤에는 마이너스 2라고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결국 6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요? 4가 되니까 결국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이제 넘어가서 3번을 봅니다. 자, 3번은 두 수의 대소관계가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대소관계라는 것은 두 수의 크기 비교를 하는 거죠. 자, 크기 비교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었나요? 두 수를 비교하고 아니면 다른 수에서 한 수를 뺐을 때 그것이 0보다 크냐 작냐를 봤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번에서 두 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한 수에서 다른 수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선 첫 번째 2에서 3을 빼면요 2-3이고 마이너스 1이어서 0보다 작지요. 그런데 지금 2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x. 자, 2번 봅니다. 2번은 마이너스 2를 0이랑 비교하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0보다 마이너스 2가 작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 옳네요. 제대로 표현을 해줬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에서는 마이너스 3 그리고 넘겨서 마이너스 1을 플러스 2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인데 0보다는 작지요. 그러니까 얘도 x. 4번에서는 마이너스 3이 2보다 당연히 작은데 크다고 해놨으니까 얘도 x입니다. 그래서 답의 3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4번을 한번 볼게요. 자, 4번은 여러분 이제 1차식이지요. 각각의 수에 제시하는 수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2일 때 2x 플러스 y의 값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시한 것처럼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2라는 것을 대입해서 풀면 되겠죠. 그럼 이제 2x 플러스 y, x부터 한번 대입해 봅시다.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y는 2니까요.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2가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걸 계산하면 몇이 되나요? 네, 0이 되죠. 그래서 2x 플러스 y의 값은 하면 0이 되는 3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에서는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1차식으로 나타내는 문제이죠. 1차식으로 나타내는 문제에서 여기서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니까 한 변의 길이 a를 3을 곱해 주어야겠죠. 그러면 그렇죠. 1번 3a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1차 방정식입니다. 6번 문제이죠. 6번에서는 이제 항들을 정리하고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지금 5x 플러스 1이 2x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1차 방정식 나올 때는 우선 x에 대한 항으로 왼쪽을 정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x를 왼쪽으로 넘겨야겠죠. 그럼 5x 마이너스 2x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2가 되어 있는데 플러스 1이 2항이 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3x는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답이 1번이라고 체크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에서 배운 것처럼 항상 1차 방정식이 나오면 x에 대한 항으로 좌변을 정리하고 우변은 상수항으로 정리해서 x에 대해서 x는 이렇게 답을 정리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7번입니다. 7번에서는 도수분포표예요. 자, 도수분포표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문제들이 계급에 대해서 구하거나 혹은 도수에 대해서 구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이제 계급에 대해서 그 도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질문이 이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도수가 가장 크다. 그럼 이 중에서 5개 중에서 도수가 가장 큰, 학생의 수가 가장 많은 그런 계급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9명, 여기가 되어 있죠? 여기가 가장 도수가 큰 계급인데요. 그러면 계급은 이름은 어떻게 읽어요? 네, 70점 이상, 80점 미만으로 여러분이 여기 읽으시고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8번입니다. 자, 8번에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 유한소수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딱 떠올라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네, 유한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해당 분수가 그 분모가 좀 특이해야 되죠. 분모가 어떻게 돼야 돼요? 네, 2나 5의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이 분모에, 그러니까 이 분모를 이제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에다가 뭐 3이나 6이나 7이나 이런 다른 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2 혹은 5의 곱으로만 되어 있어야 유한소수로 분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네, 1번이 되죠. 1번은 2 곱하기 5분의 1이고요. 2번은 7분의 1. 3번, 4번은 각각 또 6분의 1, 3분의 1이라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9번이 유일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19번이면 19번에서는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1차 부등식이라고 하면 여러분 수직선 위에서 항상 해를 나타내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 항상 이 주어진 문제를 여러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x 플러스 2가 3보다 작다는 것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문제이죠.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네, x항은 왼쪽에 그대로 있고요. 여기 상수항 2를 넘겨서 1, x가 1보다 작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겠죠? x가 1보다 작다라는 거 여러분이 개념에서 배웠어요. 이렇게 작다라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점을 색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또 여기선 동일하게 색칠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가 다 비어 있죠? 그런데 이제 화살표의 방향을 봐야 해요. 이제 x가 해당하는 그 수보다 작다 할 때는 왼쪽으로 화살표가 향해야겠죠? 그거보다 작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x가 1보다 작다라는 것에 대해서 왼쪽으로 화살표가 가고 있는 것은 이제 3번, 4번인데 자, 여기서 1에 대해서 기준으로 삼고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건 3번이네요. 4번은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개념을 잠깐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 1차 분홍식에서 해를 나타낼 때는 먼저 이상과 이하 그리고 초과와 미만을 여러분이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상과 이하면 점에서 이렇게 색칠해 주시는 거. 초과 미만은 그냥 비워놓는 거. 자, 그러고 이제 방향. 이제 이게 1번이고요. 2번. 방향을 체크하자면 이제 뭐뭐 이상 혹은 이상 혹은 초과의 경우. 이상이나 초과. 그러니까 뭐뭘 넘어가는 경우죠. 그럼 이게 x의 방향은 오른쪽이 되어야 될 거고요. 또 이하와 미만, 뭐보다 작다라고 할 때는 왼쪽으로 화살표가 향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일자부동식의 개념이었고요. 우리 한번 이제 1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0번에서는 좌표 평면에서 점의 위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좌표 평면 여러분 각각의 그 4분면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x축, 여기가 y축이죠? 1사분면은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제1사분면,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여기는 제3사분면, 여기가 제4사분면 이렇게 되어서 1사분면의 좌표는 플러스 플러스 2사분면의 좌표는 마이너스 플러스 3사분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4사분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고요. x축 위에 있다는 것은 x축이 이제 x 값이 실수이고 y 값은 0이라는 거. 또 반대로 y축 위에 있다는 것은 y에 대해 실수 값으로 있는데 x의 값은 0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이게 좌표축 위에 있는 건지 좌표 평면 위에 있는 건지를 여러분은 알아주셔야 돼요. 자, 넘어가서 이제 여기 10번에 좌표 평면에서 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의 위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마이너스의 위치죠. 그죠? 축 위에 있는 점은 아니고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해서 여기 제3, 4분면 위에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제3, 4분면 해서 10번에 3번. 여러분 만약에 이게 그냥 5, 마이너스 2였거나 마이너스 5, 2였거나 또 뭐 5, 2였거나 등등등 이렇게 좌표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바뀌어서 나왔다면 어디로 체크할지도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마스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11번입니다. 자, 11번에서는 1차 함수 그래프에서 y절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 그래프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y절편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응용해서 나올 때 여러분 1차 함수에 대해 기울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1차 함수 그래프의 식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1차 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이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잠깐 개념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리가 1차 함수를 떠올릴 때 가장 기본적인 식은 ax 플러스 b이고 이때 1차니까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1차 함수와 관련해서 기울기는 여러분 a인데 이 a는 a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모양의 그래프. a가 0보다 작을 때는 오른쪽으로 감소하는 모양의 그래프. 이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이제 두 개 일차함수 그래프를 비교할 때는 기울기가 같다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을 비교할 때 기울기가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어요? 그쵸? 평행하다 혹은 일치할 수도 있지요. 상수항까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아주 일치하고요. 상수항이 서로 다르고 기울기만 같은 경우에는 평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행한 것과 관련해서 기울기를 가지고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일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요. 자, 그럼 이제 플러스 여기다가 또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x절편 그리고 y절편. 자, x절편은 어떤 데의 x좌표인가요? 네, y가 0일 때의 x좌표, y절편은 x가 0일 때의 y좌표. 그래서 이 y절편은 특히 b로 통할 수가 있어요. x가 0일 때 항상 b가 나오기 때문에 y절편은 b의 값이라는 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그래프에서도 y절편을 찾아내는 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자, 여기 그래프에서 이제 실제 이 그래프에서 y절편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어요? x가 0일 때를 찾으면 되겠죠. 여기죠. 그죠? 그러면 y절편은 답은 4번이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걸 보고도 여러분이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그래프 마이너스 3,0이고요. 그리고 0,4를 지나가는 그래프를 어떻게 식을 세울 수가 있는가? 그것은 이제 두 점을 지나면 기울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자, 한 점에서 다른 점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y절편 요걸 기준으로 한번 빼볼까요? 자, x 같은 경우는 0에서 마이너스 3을 빼주고요. 또 4에서 0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분의 4가 되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럼 기울기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y는 3분의 4x 플러스 자, 여기다가 y절편 뭐예요? 4죠. 4.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 이렇게도 여러분 충분히 응용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 풀어보셔서 알 거고 기출에서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식을 보고 그래프를 떠올리는 거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12번 넘어갑니다. 자, 12번에서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2보다 큰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라고 물어봐요. 자, 경우의 수를 일단 물어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나올 수 있는지를 적어보면 되겠죠. 자, 주사위는 몇부터 몇까지 있어요? 네, 1부터 6까지가 있는데 2보다 큰 눈이라고 했으니까 자, 몇부터 가능합니까? 3부터 가능해요. 3, 4, 5, 6 이렇게 네 가지가 가능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답은 3번.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2보다 큰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라고 했는데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양합니다. 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거에 응용해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뭐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물을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경우의 수가 아니라 확률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확률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네, 몇 분의 뭐? 그렇죠. 전체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그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확률 문제로 나왔더라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한 개 주사위를 던질 때 2보다 큰 눈이 나오는 확률은? 이라고 물었다면 네, 그쵸. 전체는 6이라는 거 1부터 6까지의 눈이 나올 수 있으니까 6분의로 가는데 3, 4, 5, 6이니까 네 가지 경우에서 6분의 4. 그래서 약분을 해서 2, 3은 6, 2는 4에서 3분의 2라고 우리가 또 확률을 구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 경우의 수를 확률을 볼 수 있다는 거. 주사위에 대해서 단골 출제되니까 여러분 잘 아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본 김에 복습을 좀 합시다. 자, 경우의 수는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지금 다시 경우의 수로 돌아왔어요. 아까 우리는 이제 주사위 때문에 잠깐 확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경우의 수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여러분 어떻게 구합니까? 사실 이거는 문제 종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진다고 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쵸. 보통 곱하기로 구할 수 있죠. 동전 한 개의 경우에는 이제 앞면, 뒷면이 나오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주사위의 경우에는 1부터 6까지의 눈이 있으니까 6가지 경우가 나와서 총 12가지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구할 때 곱의
계산을 한다는 거. 곱하기로 계산한다는 거. 이게 포인트고요. 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보통은 더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 뭐 2개를 던질 때 눈의 합이 예를 들어 뭐 3 이하이다. 그리고 혹은 5 이상이다. 라는 경우 그러니까 3 이하 또는 5 이상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하면 3 이하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하고요. 5 이상의 수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해서 이거를 합해 주어야 해요. 그죠? 자, 이렇게 더해 주어야 한다는 거. 그러면 자, 여기서 계산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3 이하는 어떻게 1과 2, 2와 1, 1과 1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있죠. 5 이상인 경우에는 뭐 2, 3, 3, 2, 2, 4, 4, 2 등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수를 다 지금 저는 이거 순서상으로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다 구해서 몇 가지를 더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선생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랑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 자체가 우선 구분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231쪽, 교재 231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중앙에 참고라고 되어 있어서 파란 글씨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란 글씨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건 A가 일어나면 사건 B가 일어날 수 없는 것. 혹은 반대로 사건 B가 일어나면 사건 A가 일어날 수 없는 거.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아까 봤던 주사위 2개 눈이 합이 3 이하인 경우 여러분 주사위를 딱 던졌어요. 그럼 그것이 3 이하인 경우면 3 이하인 경우지 3 이하이면서 동시에 5 이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A고 이게 B라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 그런 것이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A가 일어나면 B도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거. 그죠? 동전 한 개를 던졌어. 그럼 주사위도 던져야 돼. 이런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래서 방금 봤던 그 설명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13번 문제는 닮은 문제이네요. 자,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ABC와 DEF가 닮았을 때 x 플러스 y의 값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삼각형은 그럼 여러분 중점으로 봐야 할 것. 자, 삼각형에서 중점으로 봐야 할 것은 닮은 비예요. 닮은 비. 자, 그럼 닮은 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변의 비입니다. 변의 길이의 비. 자, 그럼 여기서 닮은 변을 대응하는 변을 먼저 찾아야겠죠? 자, 여기 보니까 각을 가지고 우린 찾을 수가 있어요. 항상 여기 각 C를 보니까 42도고요. 각 E를 보니까 106도고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의 각을 알았어요. 여기 E를 보니까 자, 여기 각 B의 크기를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제 B가 닮았겠구나. E와 B는 대응각이구나 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B가 106도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여기가 바로 Y와 같은 크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선은 Y의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Y의 값을 먼저 구하면 Y는 180도 삼각형 세 내각의 합에서 빼는 거죠. 자, 42도와 106도를 빼줍니다. 그러면 몇 도예요? 180에서 148도를 빼는 거니까 Y의 값은 32도가 돼요. 자, Y의 값은 32도이다. 여기다 32도이다. 자, 그럼 이제 각을 알았으니까 대응변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대응변은 삼각형 어디를 볼까요? 지금 AB랑 D가 보여요. AB는 6이고요. D는 8. 아, 그렇다면 이제 6대 8이니까 이걸 다시 닮은 비 우리 한번 약분해 줄 수 있죠? 2로 나눠주면 2, 3은 6, 2, 4, 8이니까 3대 4가 바로 닮은 비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게임 끝났죠? 자, 닮은 비를 구했으니까 이제 x의 길이도 알 수 있어요. 자, x와 대응되는 각은 대응되는 변은 어디겠어요? 그쵸? DF겠죠? 이게 바로 3대 4인데 자, 우리 DF의 길이를 알고 있어요. DF는 몇이에요? 네, 12죠. 그러면 x 대 12는 3대 4이니까 자, 여러분 이제 다 구했어요. 다 구했어요. 자, 어떻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러면 12 곱하기 3은 x 곱하기 4니까요. 자, 36은 4x. 여기 화살표예요. 36은 4x. 그러면 x는 몇이에요? 9. 그래서 x는 9, y는 32. 그래서 x는 9니까 자, 지금 x 플러스 y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9 플러스 32에서 41.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닮은 비에 관해서 문제는 이렇게 풀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더 응용해서 기억해야 할 것 어떤 것이 있어요? 닮은 비가 있다면 여러분 넓이비가 있고요. 부피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닮은 비를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가 나왔으면 또 넓이비와 부피비에 대해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닮은 비가 여러분 만약에 m 대 n이다. 그럼 넓이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m의 제곱 대 n의 제곱. 부피비는 m의 세제곱 대 n의 세제곱. 이렇게 각각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부피비 또 이런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나는 풀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준비된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14번 한번 볼게요. 자, 14번에서는 루트입니다. 루트가 나왔어요. 무리수가 나왔지요. 자,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모의고사 풀 때도 매주차 모의고사를 풀 때도 봤을 거예요. 자, 여기서는 2루트 5는 루트 a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단순 연산입니다. 자, 루트 a는 이제 2루트 5에 있던 이 밖에 있는 모든 수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이제 루트 안으로 집어넣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제곱이 되어서 들어가요. 2의 제곱이 되어서 들어가고 5는 원래 있었고요. 이게 바로 루트 a이다 라고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는 4, 그래서 4, 5는 20, 이 루트 a니까 a는 몇이에요? 네, 20. 20이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번입니다. 15번 x제곱 마이너스 9를 인수분해하면 자, 올 것이 맞습니다. 인수분해 반드시 출제하는 문제. 인수분해 소인수분해와 더불어서 인수분해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인수분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인수분해는 곱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자, 여기 지금 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9. 아, 이거 보니까 혹시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서 합차 공식이 아닌가 싶은데 네, 9가 3의 제곱이어서 합차 공식이 딱 맞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답을 보니까 4번에 있네요. 4번. 자, 여러분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 여러분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전부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면 어떻게 표현해요?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면 혹은 a제곱 플러스 m 플러스 na 플러스 mn 이렇게 되는 경우 또 어떤 게 있어요? 아까 봤던 합차 공식 이렇게 되는 거 등등등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사실 여기까지는 잘 안 나오는데 이것만 더 a, c, x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 x 플러스 bd 이렇게 이거들을 각각 어떻게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첫 번째 거는 네, 완전 제곱식 a 플러스 b의 제곱이고요. 두 번째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고요. 세 번째는 a 플러스 m, a 플러스 n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자, 다섯 번째는 잘 안 나오지만 한번 써봤어요.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요 정도로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 5개 정도 외웠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그래도 잘 출제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3번 아니면 4번이 이제 제일 많이 나오고요. 1, 2번도 가끔 이제 간혹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오랜만에 그냥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여러분 곱셈 공식의 변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자, 색깔을 좀 달리해서 써볼까요? 자, 이렇게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인 경우 이거 어떻게 구해요? 네,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ab를 빼주거나 혹은 그쵸 마이너스 b의 제곱에서 2ab를 더해주거나 혹은 이런 것도 있어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4ab 반대로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여러분 이런 거 기억나요? a 플러스 a분의 1은 이거 제곱은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여러분 한번 오랜만에 이제 72쪽에 나와 있어요. 72쪽에 보면 변형이 있고요. 그 앞에 70쪽을 보면 그냥 인수분해 곱셈 공식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때 여러분 옛날에 외울 때 제가 개념 강의 때 붙여놓고 외우라고 했었죠. 써가면서 이제 그것 빈칸처럼 가려가면서 한번 여러분 쭉쭉쭉 말로 한번 확인해봐도 좋고요. 쓰면 더 기억에 남을 겁니다. 한 번씩 쓰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지면 더 기억에 남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15번은 마무리하고요. 1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을 한번 보면 이제 16번은 2차 방정식에 대한 문제. 2차 방정식 또 단골 출제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한 근에 대해서 주고요. 그리고 상수항 A를 구해라고 하고 있어요. 자, 한 근이 2라고 할 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A라는 것이 미지수인데요. 이 중에 한 근은 알아요. 한 근이 2라는 건 알아요. 그러면 2를 여기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여기 성립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대입을 했을 때 다 상수로 바뀌고 A만 남겠죠? 한번 가봅시다. 대입해봅시다. 자, 2의 제곱 플러스 3, 2. 그 다음에 플러스 A는 0. 자, 4 플러스 6 플러스 A는 0이고요. 자, A를 이제 이항시키면 되겠죠? 이항시키면 네, 마이너스 10 해서 답은 3번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정의에 대한 것을 응용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설명으로 나타내면 x는 p가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다가 x는 p를 대입하면 이게 성립하더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6번 문제는 이걸 가지고 거꾸로 물어본 거예요. 한근이 이거일 때 여기 이 C의 값은 뭐냐라고 물어본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건 2차 방정식 자체에 대한 그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거고요. 또 실제로 2차 방정식의 한 해를 구하여라, 두 해를 구하여라 할 때는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이용하시거나 혹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근해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 자, 17번 넘어갑니다. 17번에서 지금 뭘 물어보냐 봤더니 17번에서는 최빈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최빈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자료를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나열을 좀 해줘야겠죠. 정리를 해줘야겠죠. 여기 보니까 2가 있고 3이 막 중간중간에 나오고 5도 중간에 나오고 그래서 먼저 정리하는 것이 가장 급할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이제 작은 수부터 쓰려면 2부터 써야겠네요. 그럼 2부터 쓰는데 2는 2개라서 없어지고요. 그 다음 작은 수는 3. 3 없애고 자, 그 다음 작은 수는 봤더니 4네요. 4 한번 없애고 그 다음 수는 5가 있는데 5는 하나, 둘, 셋, 3번 나와요. 그 다음에 6 하나. 이렇게 돼서 지금 봤더니 최빈값을 구하려고 봤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그쵸, 5가 나와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린 여러분 모의고사 풀 때 내가 이 문제 풀 수 있냐 없냐만 보는 게 아니라 관련된 개념을 떠올리고 그에 대해서 알고 있나를 같이 점검을 해가야 해요. 그래서 17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최빈값 말고 최빈값이 17번에 나왔지만 이거 말고 여러 가지 대표값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최빈값의 상위 개념은 대표값이에요. 대표값은 3개가 있습니다. 최빈값은 가장 마지막에 배운 개념이고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평균. 평균이 나오고 그 다음이 그렇죠. 중앙값이 나왔어요. 평균은 각각을 다 더한 다음 개수로 나눈 것들. 중앙값은 중앙에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을 고르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17번에서 만약에 최빈값이 아니라 중앙값을 고르시오 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썼어야 될까요? 오, 맞아요. 자, 이거는 그냥 중앙 가운데가 없죠 지금. 왜냐하면 개수가 짝수개이기 때문에 4와 5에 무엇을 구해야 돼요? 평균을 구해줘야 돼요. 이렇게 중앙의 두 가지 값을 가지고 와서 평균
4와 5의 평균을 구해서 4.5라는 거를 우리가 구해서 적어줘야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중앙값이고요. 최빈값은 마지막. 우리가 이제 방금 봤던 최고로 빈번하게 나오는 값,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은 무엇인가를 구분하는 문제가 17번으로 나왔어요. 자, 이제 넘어가서 18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8번은 어떤 문제예요? 삼각비 문제. 자, 여러분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에 대한 개념에 이름을 붙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름을 붙일 수 없다? 그러면 그 개념이 마스터되지 않은 겁니다.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파트별로 보는 눈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커버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8번에 우리가 삼각비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자, 직각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B의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는 이런 문제 충분히 기출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B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자, 코사인 B는 한글로 하면 몇분의 몇이에요? 그렇죠. 밑변분의 밑변이 코사인 B가 되겠어요. 밑변분의 가로의 길이. 알겠죠? 자, 그럼 지금 직각삼각형 ABC니까 코사인 B의 값은 요렇게 그냥 이 식을 그대로 사실 뭐 직각삼각형인 것과 관계없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4분의 3이 되어야 하니까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별거 없었죠? 자, 여기다 이제 개념 복습 같이 들어갑니다. 자, 삼각비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 지금 사인이 있고요, 여러분. 코사인이 있고요. 탄젠트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삼각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A, B, C. 그래서 여기가 C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사인의 B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C분의 B. 이건 사인 B에 대한 값이에요. 코사인 B에 대한 값은 그렇죠. 요렇게니까 C분의 A. 탄젠트 B에 대한 값은 A분의 B. 요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 삼각비를 여러분 개념을 같이 복습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19번입니다. 자, 19번에 넘어가서 봐야 되는데 조금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할게요. 지우개를 한번 지워봅시다. 자, 이만큼 지울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대충 여러분 느낌이 오나요? 무슨 개념으로 냈는지? 그쵸, 원주각을 가지고 낸 거예요. 자, 문제를 보니까 ABB는 80도, 호 AD의 길이는 3cm, 호 BC의 길이는 9cm라고 되어 있지요. 자, 그럼 이걸 보면서 생각나야 합니다. 호의 길이는 원주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러면 이 호의 길이 3cm와 9cm를 가지고 원주각의 크기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호 AD에 대해서 이게 3이고요. 호 BC는 9니까요. 이거의 비례는 어떻게 돼요? 네, 1대3이 되죠. 1대3이 비례가 됩니다. 그러면 원주각의 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 보니까 x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x는 결국 어디예요? AD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보고 있는 이 BC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어디예요? 각 A가 돼요. 자, 여러분 보면요. 그러면 지금 호의 길이가 1대3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힌트로 80도를 줘놨단 말이에요. 이 80도는 여러분 삼각형의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고 했죠? 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x라면 여러분 각 a의 크기는 몇이 될 수 있나요? x를 이용해서 3x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럼 구했습니다. 다 나왔다. 자, 80도는 뭐와 뭐를 더한 거다? 3x와 x를 더한 거다. 이거는 외곽에서의 삼각형 외곽의 크기는 삼각형의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에요. 자, 그럼 80도는 4x가 되고요. 자, x안의 크기는 몇이라고요? 네, 20도. 이렇게 해서 x 크기를 구했어요. 자, 답은 20도이다. 2번이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 2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번 여러분 20번이 이제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이죠.
자, 상관관계는 여러분 제가 개념 강의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추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어떤 것이 있어서요? 상관관계 세 가지 경우. 그쵸?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그리고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번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시의 인구와 교통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라.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도시의 인구가 증가한다면 여러분 교통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사람이 많으면 교통도 왔다 갔다 하는 양이 많아지니까 교통량 사이도 늘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양의 상관관계인지 음의 상관관계인지 상관관계가 없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이는 어떤 관계예요? 그렇죠. 양의 상관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래프가 생겨야 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2번의 모양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은 어떤 모양이에요? 어떤 상관관계?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음의 상관관계. 3번은 없다. 4번은 없다.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 자, 2번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던 거고요. 3, 4번은 없는 관계가 되겠죠. 자, 여러분 플러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 볼 것은 이 상관관계가 강하고 약하고의 차이였어요. 강하다, 상관관계가 강하다, 약하다 라는 것은 이 점들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냐라고 구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양의 상관관계를 비유로 들자면 강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다 직선에 가깝게 올라가고 있는 거. 그다음에 약하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조금 더 퍼져 있는 거. 그러니까 양의 상관관계는 맞지만 조금 더 퍼져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제 직선을 그었을 때 더 직선 위주로 가깝게 있는 거, 이제 약하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퍼져 있는 거 가지고 이것까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개념을 복습하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봤고요. 여기 문제에 나오지 않았지만 문제에서 기출되지 않았지만 연관되었던 개념들 제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개념들도 여러분 같이 복습해서 틀린 것들 당연히 여러분 매기고 채점하고 틀린 것을 반드시 다시 풀어보면서 메타인지 작성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100% 만드는 시간 가지시고요. 제가 개념으로 같이 짚어줬는데 혹시 잊어버렸었거나 까먹었던 거 있으면 또 한번 같이 체크해서 여러분에게 이 남은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학도 마찬가지 복습인데요. 복습은 틀린 문제 풀어보기, 어려웠던 개념 다시 한번 살펴보기, 메타인지 하기 요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검정고시 끝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있으면 끝이 나요. 끝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웃으면서 기쁨으로 누릴 수 있길 바라며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네, 저는 이제 여기 1강 해설을 했고요. 다음 2강 해설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